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방역당국이 잠시 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확진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됐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지금 계속해서 한 600명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는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그 다중이용 시설이 제한이 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같은 곳에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다소 무리한 개편안을 적용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됐고요. 방역 당국에서 밝힌 것은 첫 번째는 방역 역량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제 몇몇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 때 우리가 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고생했던 게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중환자 병상을 상당히 이제 많이 늘렸고 그래서 방역 역량이 하루에 한 1,500명까지 발생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본 것이죠. 대응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 500~600명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 양상이 변했습니다. 지난해 보면 이제 요양시설 같은 곳, 그다음에 종교시설이나 이런 집단 감염의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소모임이라든가 확진 환자에 접촉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발생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편안에 따라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더라도 충분히 이제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은 한 1,500만 명 정도가 맞았기 때문에요. 외국도 보면 백신 접종률이 한 20%쯤 되면 그때부터는 발생이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물론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특히 1,500명의 대부분이 그 고령층이라든가 고위험군 위주로 이제 접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개편안을 적용하는 게 무리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방역당국의 판단이죠. 네, 일단 잠시 뒤면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을 텐데 시작을 하는 대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고요.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연결해서 발표네요. 함께 손영래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정락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6월 27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지자체별 적용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난 한 주간의 지역별 유행 상황과 위중증도 그리고 의료 여력 등을 평가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 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들은 1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전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유행 규모이나 한 개 집단 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 증가 경향인 점과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1단계를 적용하되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후속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 2단계 기준인 8명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편안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은 2주간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이후 1단계 기준에 맞춰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대구는 29일 별도로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지역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북, 강원 등은 2주간 8명까지,
그리고 제주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충남은 사적 모임 제한을 바로 해제합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이미 하고 있었던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일부 지역들은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다수의 경우 군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여 2주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 종교시설의 소모임 금지 등이 이러한 조치들입니다. 지자체별 방역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후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상 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좀 더 나아가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성과이자 진전입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며 긴장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며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소중한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92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445명에 비해서는 47명, 10.6% 증가하였습니다. 주간 평균 환자 발생은 계속 감소하다 지난주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로 지난주에 0.88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누적 치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의 여력은 아직 충분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중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사람의 감염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접종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고 있는 징후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아 집단 감염이 큰 규모로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학원에서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5일 동안 검사를 받지 않아 100여 명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교회에서도 증상 발현 후 7일이 경과하며 70여 명 이상의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과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등으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필수적인 방역 수칙이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셨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외에서도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집회, 행사,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쇼핑센터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실외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역 습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방접종이 확대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끝까지 지켜져야 할 마지막 보루일 것입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와 다수가 밀집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 원칙이며 이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네, 현장 연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 함께 들어봤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 발표된 내용 자세히 조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지역은 1단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상이 됐었던 네. 것인데 네. 실제로 조금 달라진 것은 비수도권도 유예 기간을 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발생 상황을 보면 그 지난주가 492명까지 늘었거든요. 네. 전국 그 지역 발생이 네. 그 전주보다도 한 5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수도권은 363명까지 늘었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의 구분이 250명이라고 보면 100명 이상이 지금 초과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도저히 1단계로 갈 수는 없고요. 예. 다른 지역들도 지금 대개 1단계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충청권 같은 경우 상당히 많고요. 경남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유예 기간을 다 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를 빼고 충청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1단계로 가고 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2주 동안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둡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모든 광역시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2주 동안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대구만 오늘 29일에 별도로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대구는. 근데 예. 대구는 상황이 좋아서 아마 1단계로 바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도를 보게 되면 강원도, 충북, 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다 8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2주 동안은 8인 모임으로 유예를 두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철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그 발생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6인을 뒀습니다. 이게 2주 동안 시행을 해보고 발생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네. 이제 다시 1단계로 가든지 뭐 이렇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앞서 방역당국이 유행 상황에 따라서 거리두기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8인과 6인 모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어떤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갸우뚱하는 게 뭐 8인은 뭐고 6인은 뭐냐, 그것도 4인은 또 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시는데요. 다 대부분은 다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임의 인원을 제한한 것은 그 모임이 갖는 중요성보다는 이렇게 제한을 둠으로써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지켜야 되겠다는 각성을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일반적으로 이제 4명, 6명, 8명을 정하는 것은 4명은 식당에 그 식탁을 보면 대개 4명이 앉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6명을 하게 되면 탁자 2개를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거리두기를 대개 대부분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다음에 이제 탁자와 탁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붙이게 되는 것과 뛰는 것의 심리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4명, 6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예. 8명이 되면은 직장에서 소규모로 팀 그 회식 정도가 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를 기준으로 둬서 8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심리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정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소모임 정도는 이제 가능한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시기이겠네요. 예. 그 아주 친한 지인과의 간단한 식사 정도가 허용이 됐다면 지금은 작은 소모임이나 부서 간의 작은 회식 예. 또 가능한 수준 예. 이렇게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변화는 이제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1차 접종자에 한한 부분도 있고 2차도 물론 있지만 일단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조건이 확실히 완화된 건 아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아마 예. 심리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밖에서 활동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만든 그 적용한 기준은 뭐냐면 백신을 한 번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얀센을 빼고 나머지는 다 2번을 맞아야 되는데 네. 한 번 맞은 사람들은
실외 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제한의 기준에서 뺀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만 맞아도 공원이라든가 등산로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 그 길을 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당신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 접종 증명서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럴 그 방역 당국도 그럴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예.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예. 야외에서 공원이라든가 산책로 같은 곳에서는 아마 마스크들을 거의 안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조치는 작지만 그것이 주는 신호는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가 생기고 1년 반 동안 방역 당국에서 거의 가장 강조했던 게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강조를 하고 예. 있지만 예. 실외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이 한둘씩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주는 방역 수칙 준수에 끼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이 제한이 풀리게 되면 이것이 환자 발생과 반드시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이 될 텐데 물론 뭐 유예 기간을 두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시행이 되기 전부터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방역 당국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주간 평균 환자 수가 감소하다가 지난주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글쎄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기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좀 너무 빨리 이렇게 좀 개편안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1,500만 명 정도를 맞았는데 그 부분들이 되게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적용되는 개편안은 되게 젊은 층의 활동 범위를 크게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다중이용시설, 식당이라든가 유흥시설 이런 게 다 풀립니다. 예.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이 거의 없습니다. 당초에는 7월 초부터 50대 미만의 이제 50대부터 맞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55살에서 60살까지의 연령대가 7월 말이 돼야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7월 한 달은 백신 접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이제 방역에 대한 전체적인 수칙이 완화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유흥업소의 문제입니다. 유흥업소 영업을 다 풀었습니다. 예. 수도권만 자정이고요. 비수도권은 아예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차 1시간만 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인들은 그 지방에 가가지고 아주 늦게까지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있다고 나타날 수 있는 얘기하더라고요. 것이죠. 예. 서울에서 밥을 먹고 자정이 되는 시간에 지방에 가서 유흥업소를 네. 이용하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이 풍선 효과를 일으켜서 많은 그 환자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델타 바이러스, 인도에서 네. 시작된 델타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확산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경고가 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도 마스크를 벗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조치를 한 달 이상 유예를 시켰고 이스라엘도 다 취소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방역 완화를 전부 다시 원위치시키는 상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잘 선방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눈에 띌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한 190건 정도가 델타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편안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대단히 조심해야 하고 예.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7월에 이런 지금 완화된 방역 그 수칙들,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7월은 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겠다는 건데 네. 지금 그 성남시 중심으로 해서 학원가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학원을 가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백신을 못 맞잖아요. 이런 네. 부분도 우려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예. 우려스럽고요. 예. 7월부터 8월 동안 백신을 맞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수능을 보는 고등학교 3학년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른바 재수생, N수생 이런 사람들이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교에서의
전체적인 코로나19 발생을 보면 학교 안의 발생보다는 학교 외의 활동, 그러니까 학원이라든가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곳에서 발생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그 일반 학원 선생, 교사, 학원 교사 같이 선생님과 같은 철저한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학생들과 접촉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원에서 감염된 아이들이 뭐 PC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그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지도를 통해서 방학 동안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안, 이 방안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또 곧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이동도 많아질 텐데 이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하는 게 선행 지표라는 게 있고 후행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후행 지표라는 건 그냥 발생 후에 그 발생의 양상을 계산해 보는 건데 그걸 감염 재생산 지수가 네. 대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는 발생이 된 다음에 그것을 분석해서 낸 지표입니다. 그런데 선행 지표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동량의 변화입니다. 이동량이 15%에서 20% 늘어난 뒤에 반드시 집단 감염이 퍼졌고요. 네, 네. 대유행이 왔습니다. 네. 반대로 그 이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네. 30%를 넘겼을 때 안정세로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전체적인 발생 양상을 보면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드는 게 없는 이유가 이동량이 변화폭이 한 자릿수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량이 그런데 이제 휴가라든가 뭐 명절이라든가 네. 이렇게 끼게 되면 이제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동량이 크게 늘어난 뒤에 발생 양상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7월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은데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 예방 접종을 다 완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가 격리를 면제 중인 게 7월 1일부터 지금 네. 미국에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자가격리 면제하는 부분들은 걱정이긴 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그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전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조치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들어오기 전에 사흘 전 안에 그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네. 자가격리와 관계없이 3번 정도 이제 PCR 검사를 받게 이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발견되는 그 확진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파 양상이 반드시 침방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14초 만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방역의 체계를 벗어나서 감염이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명씩 나오고요. 인도나 인도네시아도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네. 그것은 기존의 방역 체계를 뛰어넘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 걱정은 우리가 맞는 백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방어해 줄 것이냐. 지금까지 나온 그 몇몇 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를 대상으로 해서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고를 하는 것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연구 결과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관리는 조만간에 손을 봐서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자가격리 면제 예외 국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인데 거기에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이상하죠.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곳에서 창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국가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더 강화하고 국가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발생된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은 2%가 안 됩니다.
해외에서 유입해서 공항에서 검역하는 것이 38%가 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만 잘 막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가 변이 유행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나라를 뭐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나라를 예상할 수 있고 또 지정된 국가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것은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된 것이고 방향은 자가격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외국도 하루가 다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80여 개국으로 돼 있지만 조만간 100개국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거보다 더 무서운 델타 플러스 변이라는 게 또 10여 개 국가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변이 바이러스 세 가지의 특징을 한 놈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하고 예방 효과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입되는 사람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관리는 상당 부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7월이 매우 중요하고 백신이 나오고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를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변이 때문에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7월을 잘 극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집단 면역 꼭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